한번 맞아봤잖아요, 나왔을 때. 괜찮던데? 초크라 그러나? 너무 궁금하지 않아? 기절의 직전까지 가도 괜찮아. 저는 맷집이 좋아요. 그립이 너무 잘 잡히는데 이거. 자 시작. 아, 괜찮아요? 안반은 뭐야, 안반은? 생각보다 힘을 안 써도 탈골이 돼요. 타다다닥 소리가 나고. 그 빠지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발을 말씀하셔가지고 탭을 치셔야 돼요. 괜찮은데요? 이거는 아파요. 이번 회차는 5만 원만 더 주시면 돼요. 야, 형님 또 이거 술 마시기 너무 또 좋은 분위기를 또 기가 막히게. 아, 여기 굉장히 유명한데요. 홍대에서 진짜 유명한데요. 그래요. 뭔가 느낌이 진짜 좀 고급스럽고. 그렇지. 옛날스럽고. 근데 형님 또 이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술 마실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온도잖아요. 온도. 아유, 나는 술도 온도, 음식도 온도, 뭐 온도가 제일 중요해. 예전에 그래서 온도무새가 약간 별명이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형님처럼 진짜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주님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님, 음척이 1위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미니 김치 냉장고 1위 미닉스 더 시프트입니다. 야, 형님, 이거 딱 보면은 좀 자꾸 세련되잖아요. 아유, 요즘 1인 가구도 많잖아. 아, 그렇죠. 그리고 해서 이 소형 갖다 놓으면 진짜 써먹을 때가 많거든. 그리고 요즘 이제 김치를 다들 진짜 어디서 조금씩 얻어먹기 그렇지. 때문에 진짜 큰 냉장고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데 저도 이거를 써요. 그래. 네, 저도 이거를 집에서 씁니다. 그렇다면서. 진짜로. 이거 장독대입니다, 장독대. 이거 진짜 장독대예요. 저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냉기를 아주 단단하게 그냥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고가 프리미엄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환팬을 사용해서 냉기가 골고루 퍼져가지고 다 시원해요. 이거 진짜 김치 맛 진짜 달라요.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아리를 땅에다 묻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동치미도 꺼내 먹고, 막 배추김치도 꺼내 먹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김치 맛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사이즈도 딱 한 요 정도 두 뼘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김치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요거 그냥 책상 밑에 딱 넣어놓거나 아니면 소파 옆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술 꺼내놓고 이렇게 술 드시면서 TV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그 안에 들어있지,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먹자. 맥주. 일단 네. 맥주로. 감사합니다. 오, 차갑네. 너무 차갑죠? 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게 뒤에 병풍이 있어가지고 자꾸 조상님하고 술을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씨! 예, 이렇게 돌려서 안주. 예. 그걸 왜 두 번? 야! 젓가락 있구나. 왜 두 젓가락 번을- 있으시네. 젓가락. 술 너 드셨으니까. 공깃밥에다 좀 있으면 꽂겠어. 근데 확실히 온도가 낮으니까 되게 맛있네. 원래 진짜 맛집에서는 막 소주를 김치 냉장고에 네. 막 보관하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 미세한 그 디테일 차이가 훨씬 맛있게 느껴지게 만들거든. 그렇죠. 완전 속까지 시원한 느낌이 드네. 그리고 이게 겉에서 볼 땐 좀 작아 보이잖아요. 이 안에 보면은 공간이 진짜 넓어요. 그게 이게 진짜. 맥주 큰 캔이 24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3리터짜리 김치 그 통이 3개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만은 또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약간 살림꾼들한테는 미니 김냉이고 저희 같은 술꾼들한테는 술장고고. 술장고.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도 진짜 김치 맛있게 먹고 싶은 1인 가구한테는 정말 딱인 제품인 거죠. 근데 너무 디자인도 세련되고 되게 실용적이네. 그러니까요. 우리 짠스님들한테도 혹시 구입하시게 되면은 네. 뭐 혜택이 있지? 혜택이 있어요? 오. 아우, 감사합니다. 역시. 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떨립니다 형님. 긴장이.
아유, 오셨습니다. 아유, 아유, 고마워. 우리 석현이, 우리 상욱이 반가워. 상욱이 운동 많이 된다. 운동 많이 된다. 운동 많이 된다, 애들. 석현이 운동 많이 되겠는데? 운동 많이 된다. 이게 왜 자꾸 많이 나오지? Welcome to the UFC. via Darce choke and advancing to the semifinals. 4강으로 갑니다. 성욱 프로맨. 대한민국의 프로맨. 매미킴에만 나오다가 짠한 형이 나오니까 조금 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지금 이 동생들이 시합도 거기 무대에서 싸우고 할 정도로 강심장인데 저기서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손이랑 코에 땀이 조금씩 나고 그래? 네. 나도 뭐 매미킴 구독자로서 이제 가끔 본단 말이야. 네. 뭐 석현이랑 상욱이 여기 나온다고 해서 또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번에 너희들에 대한 정보를 쭉 보고 그 서사 그걸 딱 보니까 막 울컥울컥하고 상욱이 경기도 그렇고 진짜 예전에 했던 동현이랑 에릭 실바 경기도 다시 보고 왜냐면 맞습니다. 그때 잘못되면 이제 UFC에서 막 쫓겨날 뻔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에릭 실바가 그때 어마어마했거든. 그렇죠, 브라질, 그렇죠. 그치? 네, 그때. 근데 막 동현이가 이렇게 맞고 할 때 가슴 아프다가 야 여기서 럭키 펀치. 아니야 그거는 그만큼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럭키가 어디서 세상에 럭키가 아니야. 진짜 이 두 분도 진짜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서 그 팬분들도 지금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쵸. 네. 사실 매미게임 TV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봐 주실 일도 없는데 또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운동할 때 힘이 많이 그렇지 납니다. 그렇지. 저도 마지막 경기 봤는데 너무 네. 잘 싸우셨는데 로블로우를 맞으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유독 커가지고 야, 목욕탕을 맨날 가는데 무슨. 죄송합니다. 고한 얘기 하잖아. 죄송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네. 남들보다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데미지가 컸다고. 앞에 말을 해줘. 데미지가 컸다고 얘기를 하지. 다른 말씀하시죠. 아니, 데미지가 컸다고. 근데 그때 몰랐어. 슬로우 모션으로 여기 맞는 거 봤는데 데미지가 크겠더라고. 아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여기 맞으면 그냥 죽잖아. 예. 근데 거기서 뭐 시간을 많이 안 주더만. 시간을 많이 안 주고 다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좀 아쉬운 경기를 해가지고 이게 놔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예, 돼. 그래서 아니지. 아유. 그리고 상욱이는 네네. 뭐 어릴 때부터 또 격투기를 하고 뭐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사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나 하면은 그냥 시합 졌는데 그냥 먹고 죽어야겠다라는 야, 상욱아, 그러지 마. 얘기 들으니까 상욱이가 또 마실 땐 또 되게 좋아하고 잘 마신다고 그러고. 저도 엄청 자주 마시진 않는데 그렇지. 예. 또는 석현이가 원래 술을 거의 못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현 형님도 거의 술을 안 드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셋 중에서는 그래도 그냥 조금 그래도 그냥 안 마시는 편은 왜 아니라가지고 눈치를 근데 상욱이랑 술 이제 저희가 막 회식하거나 이렇게 술 한 번씩 먹었을 때 보니까 UT 갔다 왔잖아요. 이제 이게 좀 군대 좀 힘든데 갔다 온 친구들이 먹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군대에서 꽉 마시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조금 편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형님 옆에 가서 무슨 일 할지 몰라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옆에서 기절시켜 줄 수 있는 주문이 되기 때문에 제압이 가능해서 그래도 저희가 또 스턴건이셔가지고 아니야, 난 괜찮아. 나도 장난치면 되지. 나도 낭심 이렇게 땅콩.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리 벌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석현이 같은 경우도 뭐 술을 원래 못 먹는 건 아니고 언제 딱 끊었어? 20살 때 이제 20살 때 마셔서 이제 20살 때 군대 가기 20살 때 마셨어? 예, 20살 때 마셔가지고 아니, 20살 때 끊은 거야? 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4-5년 정도 마실 거 다 마셨다. 그 전부터 맛있겠지. 아닙니다. 아니야? 20살 쪽에 오케이. 20살 이제 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끊은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하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살도 많이 찌고 한번 안 마셔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탁 이제 끊어가지고. 그럼.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같이 회식하고 나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술 못 먹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얼굴 빨개지고 못 먹는 체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좀 깊게 얘기를 해봤죠. 도대체 술을 어느 정도 뭐 얼마나 먹었던 걸 보니까 한참 먹을 때는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소주 한 4병까지도 먹었더라고요. 진짜 혼자? 진짜. 혼자서 4명까지는 안 먹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마시면은 뭐 그 정도는 이제 예. 자, 그럼 그럼 어, 네. 주종을 네. 주종을 석현이는 이거 되게 맛있어. 근데 논알콜이 알콜 없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술이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먹지만 이제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이제 또 분위기 또 예. 혼자 음료수 먹기가 예, 또 그러니까 그랬는지. 제가 이거 제로로 해가지고 하나 예, 구해왔습니다. 예. 제로로 원래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이런 거? 예, 오 좋다 좋다. 제가 혼자만 물 마시 그래가지고 따로 예, 사왔습니다 이게. 야. 이거 아니지. 여기 지금 삐뚤빼뚤. 아이로 제로. 급한 대로 좀 구해가지고. 야, 근데 오. 뚜껑이 뚜껑이 왜 이랬지? 뚜껑이 왜 이랬지? 뭐야? 또 소리가 오늘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 안 나네. 소리 원래 나는데. 신제품이라서 그런가 이게. 예. 자, 그럼 이렇게 제로를. 네. 그리고 뭐야 이게? 구해왔습니다. 보였어요? 예. 아, 예, 드시면 안 돼. 큰일 아니 도수가 높은 거야? 예, 조금. 야 좋다. 동현 형 입맛에 너무 잘 맞았을 건데. 예. 오케이. 이따 목마를 때 좀 같이 먹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우. 오 시원해. 오 시원해.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하죠. 네. 아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 이거 여기 미니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거예요. 김치 냉장고? 예, 김치 냉장고에서.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작게 나왔지만 네.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냉기를 잡아주는. 근데 진짜 시원하지. 네. 전기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잠깐만. 전기를 연결하지 그러면 안 하고 어떻게? 아니 아이스박스 전기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충전식도 많이 나와서 혹시나 해서 충전. 근데 저희 중에서는 동현 형님 제일 똑똑하셔가지고. 진짜 오, 전기 없이도 되구나. 이렇게. 이쪽에서는 진짜 하고 거의 있었는데. 맨사입니다. 맨사 정말로. 또 이 친구는 또 얼마 전에 시합하면서 살을 UFC 전체에서 살을 제일 많이 빼는 선수 그 랭킹이 있거든요. 거기 2위? 아니고 그 영양사가 얘기했는데 2위긴 했습니다. 아 진짜요? 언오피셜하게 그냥 그냥 전체 전 세계에서 2위. 예, 그냥 제가 요번에 시합 때 20kg 정도 뺐는데 한 달에 20kg 뺐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살 빼는 거 봤어 영상. 90에서 70까지 빼고 시합이 다다음 날이었는데 시합할 때 84kg가 됐습니다. 14kg가 하루 좀 넘는 시간에 14kg가 찐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 좀 넘는 시간에? 하루 좀 넘는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제가 95kg가 일주일 만에 더 늘어났네요. 95kg 됐다가 지금 한 89kg에서 90kg? 이 선수들도 요요처럼 원래보다 많이 빼잖아요. 그럼 원래 이상 한 1, 2kg, 2, 3kg씩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관리 안 하면은 체급을 올리는 게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그 체급을 다시 못 가요. 그 정도로 쪄가지고. 근데 이게 저는 안 그래도 식탐이 좀 있는 편인데 그 몸무게 뺄 때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제가 일기를 적는데 일기에 짜장면 뭐 적어놓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적어놓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하나 두 개 다 먹고 배가 불러도 그 못 먹었던 서러움 때문에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네. 참아야 되긴 한데 정신력으로 빼는 진짜. 한 달 동안 감자만 먹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석현이 갈비뼈 살짝 금간 거는 괜찮아? 네,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체력 운동 같은 건 좀 하고 있고. 근데 격투기는 아직 좀 뭔가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아직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언제쯤 그럼 시합을 생각하면 될지. 정말 이르면 한 4월 중순 말 정도도 되면 좋고, 제가 안정적으로는 한 5월 정도 되면은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진짜 유명한 데거든 홍대에서. 배우 천우희. 우희의 오빠가 하는 데야. 근데 옛날부터 엄마가 손맛이 좋아서 그 한정식 집도 하고 고깃집 했는데 고깃집이 뭐 너무 유명해서 좀 이따 먹어봐. 맛있어. 와. 와 맛있겠다.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좋다. 맛있다, 맛있다. 와. 우와. 와, 진짜 무섭다. 목살. 평소에 형님 좀 많이 사주세요? 형님 엄청 많이 사주십니다. 이번엔 오토바이도 사주신 것도. 예. 적토마를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이게 문화처럼 저도 이게 동생들 큰 무대 가면은 선물해준다 해가지고 상욱이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 적토마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경기가 아쉽게 해가지고 로블로를. 다음번에 괜찮아요, 근데? 커가지고 아니 뭐 자꾸 크다고 좀 본인의 그게 있어요. 자꾸 그 어필하는 게 좀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많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이쪽이 좀 민감한가? 좀. 반응이 뭔가 빠르게 오거나 마음에 그냥 예. 아니 근데 그때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데 예. 데미지가 크겠더라고. 맞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파가지고 훈련하다가도 연습 그런 경우 있지. 있죠. 서로가 이제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치게 하는 게 말고 여기를 이제 여기 부딪히게. 찰때 있지. 훈련할 때는 이거 보호대를 안 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선수들이. 네, 잘 안 해요. 그게 살짝 불편해가지고. 그치, 아무래도. 예,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막 스텝 밟다가도 막 여기 살에 쓸리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잘 안 차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 좀 물어봤어? 혹시 이거 맞으면 어떻게 괜찮냐고? 제가 병원에 한번 세게 맞아가지고 가봤는데 부어서 커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야 좋아했다고 뭐 그때 그러지 않았어. 커져가지고 만족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맞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말고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막 그렇게 되면은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김민수 형님 네네네네. 유도하셨다가 네. K1까지 하신 형님이 그걸 세게 맞아서 파울컵이 깨지면서 하나가 실제로 깨지셨어요. 아 그래요? 시합 때. 그랬는데 뭐 많이 났고 문제도 전혀 없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하나만 하더라고요. 있어도 된다. 네. 이게 비뇨의학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건데 남자 고환이 우리가 다 짝짝이일 수밖에 없대. 왜냐면은 이게 레벨이 같으면은 아니 진짜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잖아. 만약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가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아 근데 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그럼 살짝 벌써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 오랜만에 먹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맛은 괜찮으세요? 소맥?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오, 와. 아니 근데 상욱이가 그 격투기 선수인데 의외인 모습들이 좀 있어요. 상욱이는 뭐 시합 갈 때도 항상 책 가지고 가서 책 많이 보고 평소에 글도 많이 쓰고 일기도 매일 쓰고 장문으로. 일기를 쓰는 건 아니고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김상욱의 멘탈 수업이라고. 왜냐면은 김동현의 멘탈 수업이 있거든. 혹시 내용이 그 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야 쉬운 거 아니야 쎄고 200점 만들기 쉽지 않아. 근데 보니까 사진이 좀 많던데요 거기. 사진이랑 중간에 메모하는 자리 놓고 그리고 책마다 종이 두께가 있거든요. 제일 두꺼운 거 하고 글자 폰트 끼우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채웠죠. 예. 아 근데 요즘 약간 이제 멘탈에 관한 명언을 이제 밈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재 운동 많이 된다 영재. 준이 운동 많이 되겠는데. 좋다 진짜 많이 배운다. 좋다 파트너 너무 좋다. 굿 파트너. 밈된 것처럼 많이 된다 이거 엄청 많이 된다. 저희 사실 그거 항상 듣던 말이니까 그게 막 신기할 것도 없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밈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그걸 의식하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말을 들으면 좀 웃기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술 안 먹어도 돼. 다 먹고 계시고 다 드시고 동엽이 형도 진짜 처음 뵙고 이런 자리긴 하는데 예의긴 하는데 안 먹어도 돼.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술을 술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예, 맥주로 그러면 맥주. 종목을 바꿔서 그러니까 제로에 제로를 이걸로 소맥을.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조금 네, 제가 한번 빨리 타드릴게요. 취하는 거 아니야. 어때요? 그 맛이 납니다. 그 10년, 20년 전에 그 맛. 예, 20살 적에 먹던 그 소맥 맛이. 그때 술 한창 먹을 때 그 방에서 혼자 먹을 때는 뭐 많이 먹었어? 그때 그 곱빼리 때 뭐 마셨냐고. 그러니까 뭐 많이 먹었어? 그때
소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소주를? 예. 와, 20살 되자마자 소주 세 예. 4병을 그냥. 신선하니까 간이 그래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체구 출신입니다. 부산체구 유도부 주장. 예. 그러니까 뭐 술이 취할 수 없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아, 저 귀봐, 귀. 네. 응? 아 사실 근데 이기는 유도할 때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동현 형님과 제가 운동을 아마추어 때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기가 이래 돼가지고 혹독한 이제 레슬링 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동현 형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두기를.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 다치는 거야? 이게 이런 이제 거 전문입니다. 이런 거. 예. 지식 전문입니다. 이게 귀를 이제 바닥에 저희가 그라운드 상황이 많으니까 매트에 귀가 쓸리고 태클을 하다 보면은 상대편 골반에 귀를 자꾸 받고 주먹으로 귀를 맞으니까 여기가 붙는 겁니다. 그 안에 핏줄 터져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피를 빼고 근데 또 열이 차면 또 붙거든요. 그래서 또 빼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귀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가 굳은 거예요. 피가 딱딱한 거야. 피가 딱딱하게 붙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으면 그 안에 피가 혈관이 뼈가 없으니까 피가 꽉 차거든요. 빵빵하게 차요. 그게 말라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절대 안 터지고 이게 상처만 나요. 그래서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두기가 됐다고 맞으면 안 아픈 건 아니잖아. 감각은 있는데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안 아파요. 아무리 세게 눌러도. 근데 상처만 나요 이제는 빨갛게. 아,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아, 잠깐. 아무 느낌 안 나요. 아, 진짜로? 안 아파요. 네, 안 아파. 뭐야? 나네. 아니, 뭐야? 나는데요? 아, 왜 사람은 곤란하게 만들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세게 누르면 아무 느낌 안 나는 거죠. 세게 누르면. 아, 이렇게. 거기를 누르면 아픈데 비틀면. 밑에는 이거 밑에는 누구다? 이거 누구다? 아프네. UFC 챔피언도 아파요. 이거. 밑에는 이거 다 아픈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UFC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겠지만 그 UFC에 입성한다라는 거는 입성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지 우리나라에서. 네, 맞습니다. 그치? 모든 격투기에 관련된 사람들 팬들도 그냥 입 모아서 세계 최고의 단체 하면은 보통 뭐 아시아의 어디, 유럽의 어디, 미국 쪽에는 어디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전 세계 공통으로 그냥 UFC라고 거의 통일됐다고 보면 되고 UFC로 된다는 의미는 전 세계에서 좀 다르게 보는 느낌이죠. 왜냐면 전 세계에 물론 체급별이지만 각 체급에 현재 현역 UFC 선수는 1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 체급의 UFC 선수가 된다는 거 1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진짜 대단한 무대를 한국 최초로 가신 게 형님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UFC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어가지고 저도 갈 때 UFC 굳이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일 정도로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잖아 지금. UFC가 완전히 세계 최고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석현이가 데이나 화이트 네. 그 UFC에 그 사람 눈에 들어야 하는 그 경기가 있다면서. 예.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예.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오로지 그냥 시합하는 선수들만 그 경기만 보고 다른 건 다 안 보고 심지어 뭐 입장곡도 없고 소개도 크게 없습니다. 입장 시작이라면 들어와서 바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예. 눈에 들은 거네. 예. 사실 저는 그때 판정으로 안 가면 좋은데 판정으로 이제 이기게 돼가지고 사실 조금 발표 나기 전까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끝냈어야 됐는데 판정 갔다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반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게 봤다면서 저를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그 UFC에서 이겼을 때보다 그때 이기고 이렇게 지명을 받았을 때가 더 오래 거의 한 달 정도는 진짜 조금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그 루트로 간 것도 한국 최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대회를 좀 설명드리면 어쨌든 UFC 하는 일은 스타성 있고 실력 있는 선수를 전 세계에서 모집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전적이나 경기 영상을 보고 데리고 왔는데 적응을 못하거나 실력이 안 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시아 쪽에서는 이번에 김상욱 선수가 도전했던 로드 투 UFC라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8강전에서 우승하면 무조건 계약입니다. 근데 고석현 선수 한 거는 아시아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미국 본토에서 데이나 화이트 컨텐트 시리즈라고 그것도 방송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조금 더 유망주 있는 거의 가기 직전에 있는 선수들, 강한 선수들을 딱 한 번만 싸우게 해요, 둘이.
진짜 누가 봐도 UFC 가야 되는 선수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매치를 붙여서 이기면 거의 대부분 계약인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데나트가 보고 잘하면 둘 다 계약, 이겨도 잘 못하면 둘 다 계약 안 시켜요. 네, 이제 이기고 나서 데나트가 바로 인터뷰합니다. 5명 이긴 사람 앉혀놓고 이제 데나트가 그때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상대가 엄청 잘하는 선수임에도 너무 잘했고 상대를 아직 UFC에 올 레벨이 아닌 선수를 보이게 만들었다.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코 웰컴 투 더 UFC 딱 한마디 하거든요. 그때 진짜 되게 소름이었어요. 아 그때 그 꿈을 이루는 거니까. 예. 고석현 선수가 이길 확률이 3%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매체에서. 그래, 내가 이거 보니까 예, 그렇더라고. 엄청 잘하는 선수였어. 키도 크고. 그때 상대 전적이 9전 9승이었고 다 거의 다 뭐 1라운드 안에 KO를 시키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기대감과 이제 수치였는데 그런 건 내가 말하면 좀 더 멋있긴 해. 예. 너가 너 입으로 상대가 9전 9승이고 예, 못해 너 내가 이겼어 이거는 내가 하면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멋있는데 너가 그걸 얘기하면 이거 넘어갈까봐. 오케이. 이왕 얘기한 김에 오케이, 얘기한 김에. 깜빡하고 넘어갈까 봐. 사람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진짜 센 선수인데. 예, 거의 한 10몇 초 만에 끝난 경기도 많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제가 졌다. 이건 고석현 큰일 났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그걸 이제 그냥 완전 완전 뒤집어 버려가지고 뒤집어버렸어. 한적으로. 예. 근데 또 UFC 가서 첫 번째 경기가 또 그 선수도 어마어마한 선수지. 희한하게 비슷한 선수. UFC 웰터급 같은 이제 저랑 옛날 같은 체급이었는데 이번에 데뷔전도 그런 선수였어요. 또 외국은 그 도박사들 다 분석하거든요. 그게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도 승률이 뭐 제가 얘기할게요. 본인 얘기. 9대1, 9대1 언더독이었어요. 9대1, 맞아요. 9대1. 뭐 UFC에서 3연승 하고 프로 8연승 정도를 그걸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 하나 했는데 그거 자기 자랑을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예. 8연승 했어? 예, 프로 전적 이제 8연승 중이고 동네 UFC만 대회에서 온 거? 동네 대회. 아니요. UFC 오기 직전에 그냥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너가 이긴 그 상대. 예, 컨텐더 저처럼 이기고 UFC에서 뭐 3연승 그냥 거의 기세가 그냥 챔피언까지 갈 기세였는데 3연승 했어요, UFC. 예. 그거를 스탑 시키신 거죠? 예, 데뷔전에서 그냥 이게 뒤집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래도 관심을 받은 게 UFC 데뷔전이면 데뷔전끼리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3연승한 선수를 딱 붙여야니까 원래 그 1승 1패한 선수였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맞아. 예, 취소가 되고 그 오반이라는 선수도 같은 날 시합이었는데 비자 때문에 취소가 된 겁니다. 상대가 예. 그래서 둘이 붙게 된 거예요. 레벨이 안 맞는데. 근데 그 진짜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그냥 혼자서 찍은 영상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는 노력할 만큼 했다. 예, 근데 고석현이 강한 거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더라도 다 석현이가 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아니라고 막 댓글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댓글 남기진 않았지만은 난 석현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딱 그런 걸 보면. 근데 그래 딱 이겼을 때는 그럼 기분 진짜 좋았겠네. 근데 같이. 그건 진짜 저도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쁘고 완전 진짜 너무 절친이어가지고. 기쁘고. 석현이 상욱이가 이번에 우승할 걸 좀 예상했어. 어땠어? 너무 예상했고 예. 진짜? 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제 UFC 선수다 막 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로블로 때문에 한잔. 반칙이야, 반칙. 반칙 때문에 반칙으로 그렇게. 이번에 또 가실 분은 진짜 저도 김상욱 선수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욱이?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회가- 가실 거 네, 같아요. 뭐 네. 그래도 경기를 멋있게 잘해가지고 뭔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희망이지만 네. 네네네네. 여기가 이천 깃들이라고 해서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밥 줄까? 인천 쌀밥이. 왜 벌써 밥을 시켜. 맨날 생각나게. 그 운동하는 선배들 중에 애들 막 한참 먹고 있는데 밥 시키면 그만 먹으라 뜻이에요. 진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네, 그래서 저는 같이 동생들 밥 먹다가 밥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혹시나 그만 먹으라고 할까봐. 진짜요? 그 뜻인 줄 알까봐. 제가 그랬어가지고 항상 기다렸다가 밥 먹으면 이렇게. 진짜 조심스러운. 네. 편하게 많이 좀 먹어. 근데 아까 상욱이를 아직 안 끝났다고 제가 얘기한 거는 거기는 화끈하고 재밌게 싸우면 또 기회가 또 줘요. 그래서 우승 안 했는데 UFC 계약한 선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좀 늦게 시작한 편이고, 그치?
둘 다 늦게 시작했죠. 특히 김상욱 선수는 저랑 처음 만났을 때 거의 막 몇 연패 하고 승보다 패가 훨씬 많고 그만둘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서울에 체육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왔었어요, 처음에. 제가 사실 그때 직업 전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용접을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용접을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동현이 형님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나 이거 학교 그만 다니고 막 그 옆에 제 일기장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이 운동을 좋아하는지 쭉 한 시간 넘게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찾아간 게 이제 저희 체육관이었습니다. 근데 상욱이는 지금처럼 엄청 이제 멘탈이 세서 혹여나 그게 안 되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친구인 것만. 이 꿈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뭘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진짜 멋있게 잘 살아갈 친구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너가 대답해. 진짜야? 이거밖에 없잖아. 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저 이거 안 되면 그냥 죽겠다. 상욱이의 꿈을 위하여. 와, 십몇 년 만에. 상욱아 UFC 가자. 할 수 있다. 그래. 못 가면 큰일 난다. 경기에서 친 다음에 또 글 올렸더만 또 왜 그렇지 대댓글이 뭐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지고 막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져가지고 속상해서 또 아쉬운 말씀 해주시는 그렇지 분들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다 그것조차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잘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야지 되죠. 뭐 곧다 되고 제가 그만둬라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막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항상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을 받으세요? 근데 뭐 사실 어제도 저한테 야 재능 없다 그만둬라 이렇게 댓글 다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유독 그날만 댓글이 달기 싫은데 달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떤 싫어 이렇게 달았어? 너 아이디로? 제 아이디로 달았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 말고 인스타? 제 인스타에. 어우 야야야. 너무 화가 났어. 그만둬라 싫어 귀엽다. 계속 할 거지롱. 저 그렇게 아 인스타면 깜짝 놀랐겠다. 정확히 그때 어제 달았는데 깜짝 놀라겠다. 그거 무슨 분이다. 댓글 단 적 있어? 아니요, 전 댓글 단 적은 아니고 요 공감이 가가지고 선수가 열심히 했는데 질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린 좀 다르다.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진짜 몇 배로 더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뭐 그 생각을 하죠. 야 근데 동현이 놀라운 토요일에서 볼 때 동현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야. 너무 어색해서. 완전 아니 논리정연하고 너무 똑똑하고 지금 말도 너무 잘하고 딱 2번 봤어요. 놀라운 토요일에 김동현은 아까 전기 때랑 귀 꼬집을 때 딱 2번 봤어요. 오늘. 근데 진짜 제가 체육관에서는 또 뭔가 동생들의 큰 형처럼 그렇지 진짜 가끔은 진짜 아빠라는 생각으로 이 동생들 진짜 잘 돼야 된다 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너의 전공이고 전문 분야니까. 이 분야만. 그럼 반대로 이제 후배분들은 이제 두 선수분이 이제 우리 김동현 선수가 방송에서 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너무 다르잖아요. 약간. 쌍둥이가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쌍둥이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체육관에서 완전 달라요. 완전. 어제는 막 저희한테 막 가끔 저희 혼내실 때도 있으니까 잘 못하면은 그렇게 혼내실 때도 있는데 갑자기 막 분장하셔가지고 막 춤추고 계시고 이러니까 이게 또 같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거랑 경기력이랑 상관은 없잖아, 그렇지?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멘탈 쪽으로 좀 안정된 거. 그럼요. 도움도 되고 두 선수 모두 저희 체육관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아 진짜? 예. 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 식은 잡진 않았는데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지금 만난 지 그럼 얼마나? 저는 체육관에 2020년 초에 만났습니다. 잘 만나고 있고. 네, 잘 만나고 있습니다. 상욱이도 이제 뭐 결혼이나 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현 형님께서 체육관에서 딱 여자친구 만나는 거 한 번 허락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딱 한 번. 근데 그 딱 한 번이 지금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이 해외에서 이제 경기하는 그 영상 보면은 가족이고 와이프인데 경기장에서 직접 보면서 막 또 같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동현이는 뭐
지금 예전에 가족이나 아니면 뭐 다 이렇게 다 지켜보시고 뭐 어머님이나 해도 막 그렇게 하셨어? 아니면 못 보셨어? 2015년에 한국에서 UFC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지금의 와이프가 이제 그 결혼 전이니까 보러 온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못 보셔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막 떨면서 소리만 들었던 아, 기도하시고. 예,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럼 네. 아내분은 봤고. 못 봤어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동생들이 쉽지 않지. 경기할 때도 제가 경기할 때보다 더 떨려요. 둘이 경기할 때 막 미쳐요. 근데 가족이 한다면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치긴 다치잖아요. 그래도 미쳐요, 미쳐. 이거는 진짜 와 미쳐요. 그래서 막 차에서 좀 울고 그러지 않았어? 자주 울어요 혼자. 네. 경기 준비하다가 울었어요. 네, 경기 준비하다가 자주 혼자서 이렇게. 근데 이제 동현 형님이 이제 최근 하다가 상욱이 갑자기 울어가지고 조금 이제 당황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너무 자주 봐가지고 아 괜찮다고 루틴이라고 이제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진짜 경기할 때 울면서 하면은 상대가 되게 무서워할 것 같은데? 울면서 다가오면 못 이겨요. 예. 그거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경기할 때 울리죠. 경기할 때 울어야 되나? 경기할 때.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 분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좀 형제 같은 약간 끈끈한 느낌 약간 있는 거 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네. 셋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석현이가 진짜 그 타이슨의 느낌이, 그치? 코리안 타이슨. 별명이 코리안 타이슨이에요. 그러니까. 윤우 닮았다는 얘기도 윤우? 예, 그 윤민수님 아들, 예, 그런 느낌 오나요? 약간 있다. 약간 뭐가 좀 있네. 예.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지는데. 너가 그걸 믿고 싶은 거 아니지. 아, 많이 들어가지고 예. 상욱이 누구 닮았다는 얘기 혹시? 전 동현 형님 닮았다. 제발. 하지 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진짜 계속 얘기해. 뭐 닮지도 않았는데. 나는 근데 느낌이 상욱이랑 형님이랑 좀 진짜 기분이 나빠. 진짜로.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빠. 이게 좀 저도 기분이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뭐 외모 순위는 그걸 그때 형이 저희 그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몰라.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상욱이는 없었는데 상욱이는 뭐 부나만 하고 제가 위였던 것 같은데 형님보다. 뭔 소리야. 진짜로. 제가 좀 더 괜찮은. 저희 아프고 화내요. 진짜 저희 아프가. 저희 여자친구도 그러면은 이게 화낼 수가 있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리고 외모 대결이요? 예. 근데 솔직히 저도 자신 있습니다. 진짜. 그래, 뭐가 근데, 미안. 그냥, 애매하네. 이쪽이 이리 해도, 이쪽이 이리 해도. 확이 없구나, 확. 진짜. 그럼 동희 네가 확 1위라고 생각해, 이 셋 중에는? 아니. 사실 여기서 뭐, 성훈이 형 껴도 차이 없죠. 성훈이 형 껴도 사실. 내부에서. 근데 뭔가 성훈이 형 액세서리 그런 것 추성훈 때문에. 형님은 약간 그런 느낌. 네, 빼도 사실. 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껴도. 무슨 말씀이세요? 취하셨네. 사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껴도. 아주 이겨먹으려고 그냥. 저를 왜 갑자기 껴도. 근데 얘가 지금 안경 써서 그렇지 이제 격투기 느낌인 거죠, 얼굴이 사실. 약간, 예. 저 예전에 어떤 선배들 만나면 귀부터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건 귓볼이 많으니까 만지고 싶은 귓볼이긴 해요. 그래서 만지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격투기 쪽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 격투기 쪽 아니에요. 그냥 그걸 아니고 이제 네. 가드 쪽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드가 뭐야? 경원 뭐 이쪽. 그쪽 말고 이제 무슨 가드? 그 클럽 쪽에 있는 그런 가드 느낌. 예. 그래도 그분들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막 이게 술 취한 사람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뭐 민증 확인한다거나 그런 쪽 입구에서 술 취한 사람 오면 좀 피해 있다가 그런 쪽 그 스케줄 정리하고. 그런 쪽 이제 느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뭔가 강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의 그 강인함의 상징이 몇 개 있어요. 뭐 이제 골격이나 턱이 선이나 여기가 좀 올라오거나 광대나 이런 데가 골격이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네. 이제 귀여운 느낌. 그냥 귀여운 얼굴. 정말 귀여웠고. 저는 만약에 가서 이제 배운다 하면은 몇 초 정도면은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원하시는 초에 맞춰줄 수 있어요.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격투기는 이게 리얼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제가 맞춰줄 수 있어요. 언제 때리고 넘기고 마지막에 안바로 이기고 이것까지 시간 초까지 다 정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반전도 없이. 너무 얘가 없어. 이래? 이런 반전도 없이. 딱 1분 28초에 안바 승하면 그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초 정도. 그 영상 본 적 있어? 어떤 영상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 그리고 옛날에 뭐 어딘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체육관 찾아가지고 대결 결투 신청하는데 선수 출신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아예 게임이 안 되더라고. 그치?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뭐 형님 너무 많이 경험하셨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는 외국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제야의 고수, 뭐 전설의 막 이런 산속에서 막 나오는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종합격투기 싸움은 아니잖아요. 이 종합격투기 룰 안에서 1대1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룰에서라면 불가능하구나. 불가능하죠. 위축돼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지만 네. 그 기세가 있어도 차이는 없어요. 네, 체중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90kg라면 사실은 한번 훅 지나갈 거예요. 그 주먹을. 그거 피하면 똑같아져요. 저희 실전 싸움을 하루에 5분 한 12개 이상 싸우거든요. 5분씩.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실전 경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네, 네. 실제로도 체육관에 진짜 한 번씩 이제 찾아와? 물론 나 싸움 잘해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등록을 합니다. 그런 네, 이제 네, 네. 부류의 사람들이 껄렁껄렁한 그런 분들이 이제 오면은 스파링을 뭐 하자고 해서 딱 잡아주면은 조금 강도 있게 해주면 진짜 한 1, 2주 만에 그냥 완전 그냥 안아버립니다. 예, 그 정도만 딱 해주면은 딱 자기가들이 알아서 안 오더라고요. 종합격투기라는 게 조금 특이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강함의 상징. 싸움은 아니지만 싸움이랑 가장 가까운 스포츠다 보니까 그걸 증명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봉지에 호두를 엄청 가지고 와가지고 호두를 이 손등으로 그냥 탁 하면 깨지는 거예요. 여기를 엄청나게 단련을 한 거죠. 여기가 까매요, 피부가. 딱 보여줘요. 여기가 이만해졌어. 얼마나 이걸 다 두들기면 손에 돌소리가 나요. 근데 스파링을 할 때는 그러면 글러브를 끼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글러브를 끼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데가 근데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데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딱 각 잡고 싸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절대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이게 동작이 보여서 수련하신 게 의미가 없는 게 된 거죠. 그냥 호두만 호두만 까고 또 기 수련하는 분도 오고 기 수련해가지고 장품을 싸요? 실제로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체육관 와서 이번 시합을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기수련을 하라고 이게 기수련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시합 살 때 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상대를 보고 한번 손을 이렇게 쓱 한번 그라고 그럼 기가 위에서 아래에서 끊긴다고 그러면은 뭐 이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1라운드는 팔만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1라운드에 팔은 공격되거든요. 이러면은 팔이 때리면 이게 연습 때 이렇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1라운드에 때리면 2라운드에 이 팔이 안 올라갈 거다. 그때 얼굴 때려라 이런 말. 작전을 짜서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안 때리는 이유는 선수들은 시합 때 진짜 세게 로우킥 100% 맞잖아요. 네.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안 아파요? 아무런 느낌이 안 나요. 정말 옷에서 스치는 느낌이 나요. 네. 경기 싸우기 전에는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는 살짝 맞아도 아프거든요. 네. 근데 시합 들어가서 글러브 딱 터치하고 딱 하는데 상대가 이렇게 빡 때리잖아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러면 시합 모드 됐다. 가끔 내가 시합 모드가 안 돼서 아프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거든요. 탁 맞아 아무 느낌 안 나. 오케이 시합 모드 됐구나. 이런 정도에 된 거라서 이런 거로 한다는 건 사실 아무런 느낌. 간지럽히는 얘기도 해요. 간지럽히라고. 간지럽히래. 이 때리는 거 느낌이 안 나는데 간지럽히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긴 하네요. 아니 너무 격투를 좋아하니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계속 때리면 계속 얼굴 맞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형님 백스핀 엘보로 기절시키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백스피드로 한번. 백스핀 엘보를 한번 피하고 UFC 최초의 백스피드 엘보 승입니다. 14년 올해 KO 승 수상까지 받았어요. 와. 제가.
그것도 제가 말해야지. 형님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몰라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면 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 마지막 경기는 콜빈턴. 콜비 코빙턴이라는 선수. 콜비 코빙턴. 2017년도 네. 마지막 경기였죠. 저는 근데 멋있는 게 그 고석현 선수가 이제 예. 그 콜비를 예. 복수를 하겠다고. 예. 그때 제가 동현이 형님 두 번째 세컨을 이제 따라갔었거든요.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드리고. 아마추어일 때.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경기를 봤는데, 근데 저에게는 너무 진짜 무적 같은 형님이었는데, 이게 경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내가 UFC 가서 만약에 콜빈턴이 있으면 내가 진짜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콜빈턴 한창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웰터급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올라간다면은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날을 조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사실. 예.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그 선수. 예. 팬으로서. 그 서사가 또 말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선생님. 석현이랑 또 붙으면 상성이 되게 좋아요. 네. 석현이는 또 저랑 좀 스타일이 다른데 그 코빙턴 선수가 레슬링 엄청 잘하는데 네. 석현이는 레슬링 방어가 엄청 좋은 선수. UFC 저는 완전 탑급 선수예요. 이 방어는 외국 선수들 다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붙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생각하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그런 기회 있으면 정말 너무 예. 재밌겠다, 그치? 예, 진짜 뭔가 느낌이 경기에 임하는 느낌이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동현이가 옛날에 그 얘기 해줬는데 경기 시작 전에 처음에 딱 이렇게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눈 마주치고 할 때 약간 어떤 느낌이 살짝 온다고 그랬는데 저도 알아요. 이기고 지기고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딱 싸우기 전에 보면 이미 알아요. 근데 경기 날은 100% 알고 네. 전날 개최할 때 한번 페이스오프 하거든요. 얼굴 보고 쓰는 걸 페이스오프라 하는데 그 한번 그때도 알고 파이트 위크라고 해서 경기가 토요일이면 화요일 날 호텔에 모여서 막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하는데 네. 쓱 지나가면서 많이 마주치거든요. 그때 더 오고 계속 조금씩 그 감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방심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링에 딱 서로 서 있을 때 상대방이 조금 뭔가 긴장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계속 돌아다니거나 막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상대가 있으면 뭔가 저 선수 긴장 많이 했다. 긴장했구나. 네. 오히려. 이거 내가 이기겠다 이런 느낌 확 오고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처음에 시작하고 이제 터치 글러브를 하고 움직임을 보거나 몸 한번 딱 섞을 때 그 느낌이 확 옵니다. 얘는 방어를 잘 못하는 느낌이다. 힘을 너무 많이 쓴다. 이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가 졌을 때는 너가 많이 움직인 거야?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너도 졌을 때 그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예, 졌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아니 케어당한 거 말고 예. 그 전에 분위기랑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지 질 것 같았는지. 그때는 사실 제가 진 적이 거의 없는데 두 번 정도 졌는데 저도 기억하는데? 예, 두 번 정도 졌는데 그때 너무 자신감이 너무 가득 찼습니다. 꽤 있는데? 예. 시작 전에 너무 자만했습니다. 예, 그냥 상대를 너무 이제 조금 낮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 깨달음을 이제 얻고, 예, 배움을 얻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슈퍼챗을 너무 쏴주시니까 그게 파이트 머니를 좀 뛰어넘을 정도로도 쏴주시지 않았나? 뛰어넘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뛰어넘었어요. 대박이다. 왜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석현이는 그래도 파이트머니를 좀 받는 편인데 김상욱 선수 이번에 사실 파이트머니가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금액이에요. 왜냐면 UFC 선수는 아니니까. UFC에 주최한 대회지만. 근데 그 금액의 거의 몇 배 이상, 한 4-5배 이상 가갔을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5일 동안 호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세컨한테 그 비행기 값을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비행기 값하고 숙소비 이런 걸 제가 다 이제 개인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데 그 돈이 체류 비용이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100만 원. 네네네. 근데 파이트 머니는 그것보다 훨씬 작아요. 진짜. 근데 심지어 이 승패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기면은 그에 준하는 돈을 받지만 지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슈퍼챗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적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선수들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정말 되게 감사하게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분들께서 응원해주신 선수라는 게 엄청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열심히 그러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되게 감사한 거죠. 정말. 참 너도 대단하다 진짜.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었잖아요. 상욱이에 좀 되게 특이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관에 밤늦게까지 코치하고 이제 퇴근하려는데 그런 흉기를 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저희 체육관이 지하에 있는데 이제 제가 문 닫고 나오는데 그 2층도 저희 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어두컴컴한데 그날따라 뒤로 한번 돌아보니까 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저희 체육관에 예전에 다니던 관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러니까 이 새벽 1시니까 2층에 PT하는 사원이 그 친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금 새벽 1시인데 PT하는 사람 없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2층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분이 한 10계단 정도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옆을 지나가는데 후드 이 안쪽 손주머니에서 갑자기 칼을 확 꺼내가지고 베시더라고요, 저를. 예. 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딱 정신 차리고 눈 딱 뜨니까 그 위에서 칼을 역수로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위에서 점프해서 찌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때 배를 이렇게 긁혔습니다. 근데 딱 일어서고 다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다시 또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역수로 이렇게 져가지고 찌르려고 했는데 격투기에서 배운 기술로 상대편이 못 다가오게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업킥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상대편을 빵빵 차니까 상대편이 저한테 못 다가오고 뒤로 확 밀려나서 제가 그 길로 이제 뒤로 도망가가지고 한 10m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쫓아올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딱 왔는데 제가 저 사람 범인이라고 저 사람 범인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테이저건을 저한테 이게 딱 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당연히 몸이나 뭐. 그래서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더 대단한 게 그게 시합이 있기 5일 전인가? 맞아. 예. 시합이- 그런데 시합까지 다 진행해서 이겼습니다. 승리까지 챙겼습니다. 꼬매고? 예. 배도 그렇고요. 예. 좀 피가 살짝 흐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뭐 이기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랬던 거야? 그 조현병 나중에 알고 환자셨는데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도 그러게. 다행이네요. 지금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약간 이 관상만 보고 아까 전에 저의 그 전투 능력을 딱 평가하셨잖아요. 동해병님은 진짜 골격 진짜 좋거든요. 야, 손 한번 만져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손 딱 이러했는데 손 만져봐. 뭐 손이 좀 큰 편이지. 80도 세, 80도 엄청 세. 만약 어릴 때부터 예, 살짝, 이거 형님 한번, 살짝 이게 힘 한번 해봐. 느낌만. 80 하면. 아니야. 아이 뭘. 형님 손 그 손이 엄청. 저도 한 번만. 다칠 뻔했잖아요. 근데 형님 손이 손이 근데 손 두께도 손 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두께가 엄청나신데. 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타격할 때 한 대 맞아보면은 이게 뭐야 이럴 때도 있고 예. 좀 의외로 데미지 별로 없는데 괜찮은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제 연습할 때 이제 보면은 그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 그 딱 그 살기가 있는 주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살살 쳐도 이거 맞으면은 조금 더 세게 맞았으면 내가 갔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주먹이 있는데 형님 살짝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습니다. 주먹이 보는데 너무 커서 아니야. 나는 뭐 그런 거 그냥 주먹만 큰 거지. 주먹이 진짜 크신데요. 아니 아파요. 형님이 때리면. 내가 때린 적이 없는데. 방송이구나. 근데 상욱이는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었어. 저는 석현이가 제가 처음 봤을 때 석현이 주먹이 진짜 아파 보였는데 제가 석현이하고 스파링하다가 코뼈가 한번 부러졌거든요. 스파링 하다가. 근데 심지어 제가 헤드기어를 쓰고 있었는데
헤드기어를 뚫고 주먹이 들어와가지고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석현. 헤드기어가 코도 보호하나? 예, 코까지 보호하는 헤드기어는 코 보호되는 헤드기어가 예.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거 부르지? 그때 석현이가 저를 때리기 전에 제가 석현한테 세게 쳤습니다. 네. 예, 열받았는지 확 쳤는데 살짝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스파링하다가도 약간 이렇게 하면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도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근데 팍 쳤는데 그게 너무 제대로 예. 임팩트 있게 이게 팍 맞고 주저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쌍코피 흘려가지고 예. 아 코뼈 부러졌다 이런. 미안하다고. 코가 휜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수술 안 했지. 제가 코가 그 첫 번째 부러지고 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근데 두 번째 부러지고 나서 아 이거 격투기 선수할 한 내내 부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수술 안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번, 3번, 4번, 5번 부러졌습니다 지금. 아 진짜? 예. 5번 코가 부러졌어요. 원래 그렇게 안 부러지는데. 그 정도면 근데 솔직히 좀 문제가 상욱이한테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예. 코도 코인데 계속 코를 전통으로 맞는다는 게 그게 좀 이제 고쳐야 될 점인데 안 고쳐가지고 지금 아 진짜 아 제가 피하는 속상해.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코 낭심, 코 낭심, 코. 아니 왜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한 번 부러지면 잘 안 부러져요. 그럼 근데- 코도 커져요. 코도 커집니다. 예. 코가 휜어요 많이. 와. 이게 여기 또 시그니처래. 와 이거 대박. 이거부터 먼저 먹어. 네. 미나리 국수랑 와 처음 먹어봐요. 와 이거 완전 해장. 오. 야. 야 너무 이거 놀토에서 시작할 때 첫 음식으로 이거 나오면 동엽이 형 박수 치시는. 그렇죠. 해장. 그렇죠. 첫 음식으로 네, 나오면 자연적으로 딱 박수 나올 때 그렇지. 네. 짠. 네. 동엽이 형한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상욱이는 그런 거 항상 관심 많으니까 그런 거 물어봐도 그래. 언제든지 편하게. 뭐든지 물어봐, 뭐든지. 항상 저한테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팬분들께서. 그러면서 자기도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막 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그만해야 되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사실 고시원에서 막 뭐 30년 40년 동안 막 사시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될 때는 언제고 그만둬야 될 때는 언젠가. 제가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 말도 아닌데 왜 왔다 갔다 해? 진짜로. 아닙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너의 고민인데 괜히 다른 아닙니다. 저는 계속 할 건데 어쨌거나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근데 한데 예. 상욱이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런 결정은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상욱이의 서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내는 거야. 그게 너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너의 진짜 속마음은 지금 뭐야? 나는 언제 그만둬야 될까요? 이거야? 그런 이래서. 말은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짝 민망해지는데 예, 뭐 저는 이거를 프로 데뷔한 지가 2020년인데 사실 7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7년 차밖에 안 됐고 사실 그만둔다는 거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나는 말 네. 끊어서 미안한데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네. 왜냐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대략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시간표가 있잖아. 사실 동현이도 지금 가정을 꾸리고 지금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후배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또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는 고민이 많은 거지. 근데 너희들도 생각을 해야지. 이제 가정을 곧 꾸리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도 낳고. 근데 지금 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내가 좋아서 하지만 그 다음 은퇴를 한 다음에는 나는 어떤 행보를 내가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지. 그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야. 진짜. 근데 동생들 둘이 좀 스타일이 좀 저랑 좀 달라서 운동이면 운동만 생각하고 지금만 딱 생각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저도 잘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본인이 은퇴라는 거를
언젠간 할 건데 그 뒤를 뭐 할 건지 생각한 적이 계획한 게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작가도 해보고 싶어요. 작가. 어떤 작가? 작가 종류가 많은데. 진짜 책 작가.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네. 뭘 가져와? 책 이렇게 제가 책을 이렇게 쓰려고 이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글씨도 잘 써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쭉 쓴 거거든요. 네, 학교 폭력 당하고 UT 가고 뭐 그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건 뭐 어떤 상황이었어? 학교 폭력을 당했던 건 제가 이제 사실 엄청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그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으시고 이제 저를 엄청 귀여워해 주셨는데 이제 제 또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서울 애들하고 지냈는데 8살 때 올라왔거든요. 제가 막 사투리도 쓰고 이러니까 왕따는 아니지만 뭔가 좀 되게 대면대면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됐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도 힘들고 제가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애들이 저를 그때 살짝 좀 괴롭히는 느낌이 들어. 제가 또 순하고 이러니까 어떤 적이 있었나 하면은 이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밥 먹으러 서 있는데 뒷사람이 저를 팍 뒤통수에 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얘가 자기는 안 때렸다고 자기 뒤를 이렇게 가리키고 얘는 자기가 안 때리고 또 뒤를 가리키고 이렇게 막 10명씩 뒤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때렸다고. 장난치면 놀리는 근데 거구나. 그 학창시절 때 여자애들도 다 있고 자기 반 애들도 다 있는데 그 상황이 엄청 진짜 정말 수치심이 들고 엄청 쪽팔리고 울고 싶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니까. 네, 기억에 남죠. 어릴 때 괴롭혔던 그 친구하고는 나중에 커서 본 적이 있어? 아,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처를 수소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우, 지금 격투기 하고 있을 때? 한창 챔피언일 때. 얼마나 무서울까? 와 무서워. 너무 무섭겠다. 챔피언 되고 얼마 안 있고 나서 이게 페이스북으로 야 너 뭐하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싸우려고 보낸 건 아니죠. 당연히 싸우려고 보낸 건 아니고 너는 그렇지만 뭐 그쪽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야,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페이스북 메시지 절대 안 읽더라고요. 절대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락이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제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만났어? 만나진 못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안녕 상우가 나야 뭐 예전에 연락한 거 봤는데 이제 연락해서 미안해. 친구한테 얘기 듣는데 과거에 나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너한테 준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처 물어보고 연락하게 됐어. 답장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근데 이 다음에 답장이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요. 뭐야? 시합 때문에 시합 끝나고 연락한 마. 목소리. 그거예요. 저도 그거예요. 나 지금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답장이 어때요? 네. 응 알겠어. 네. 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장문을 보낸 이유는 김상욱이 거의 동네 뒤지고 다 찾고 다니는 걸 소문을 들었나 봐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고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아, 그렇지. 네. 근데 요새 상황이 대학교도 학폭이 있으면은 대학교 잘린다고 되더라고요. 아, 그 앞길을 완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디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긴 그러니까. 하던데.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설마 지금 그 친구를 찾아가봤자 뭐 제가 그 친구 때릴 수 있겠습니까? 뭐 아유, 할수 있어요. 예, 당연히 그럴 수도 없는 사이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냥 진짜 물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때 나한테 왜 나한테 그랬냐? 근데 진짜 속을 상했거든요. 그때 막 결국에 한번 만나긴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 거야? 뭐 그 친구가 지금 불안해하니까. 너무 무서워. 불안해하니까 너가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동현님께서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만나서 하는 게 복수가 아니라 네가 잘 되는 게 그거에 대한 복수다. 이런 말씀을 동현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근데 연락했다고 했을 때도 사실 좀 뭐라 했어요. 왜 연락을 해? 좀 불편하게 그랬는데 근데 상욱의 마음도 좀 이해는 하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치, 그 왜냐면은 순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모멸감, 수치감, 진짜 막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근데 동현이도 원래 본명이 김봉이거든. 김봉. 아 진짜요? 네, 중학교까지. 그래서 막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막 놀려가지고 힘들어서 개명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많이 유명했죠. 학교 다닐 때. 봉으로. 예. 지금은 학교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학교 딱 학기 초에 가면
한 명씩 나와서 본인 이름이랑 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러면은 다 선생님부터 다 웃고 놀리고 봉자 들어간 별명은 다 제 거였어요. 뭐 있었어? 짬뽕, 뭐 봉봉 주세요. 네. 그 지나가면서 친구들 다 저를 딱 잡았어요. 봉 잡았다. 이게. 아, 그러네. 뭐 그래서 봉이야 이것도. 나는 봉이야 이거 기본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저도 막 좀 성격이 막 리더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센 친구들 와서 툭툭 건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강해지지? 혼자서 수업 시간 매일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격투기 선수가 되는 강인한 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 당시에 그 괴롭힘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예. 어떻게 강해져야 되지? 나 진짜 막 너무 강해지고 싶은데 인생에 예. 강한 게 최 1순위였어요 저는. 목표로. 예. 그래서 강하려면 강함을 증명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반에서 짱이 되려면 한 5번은 싸워야 될 건데 막 그런 생각 한 거예요 혼자. 그래봤자 종교에서 1등 되려면 또 막 10번 싸워야 되고 그래봤자 대전 학교잖아요. 대전 그 동, 구, 대전시, 전국 이러면은 야 이거 몸이 남아하지 않겠다.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경찰서도 몇 번 가겠다. 그 고등학교 때 그 생각할 정도로 저는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격투기를 보고 아 이거다 빠진 거죠. 이거는 길에서 안 싸우고 여기서 링에서 싸우는데 누가 봐도 싸움이었거든요. 이거를 잘하면 길에서 안 싸워도 되고 누가 봐도 강한 사람으로 인정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때 막 UFC 룰 찾아가지고 쓰고 막 그렇게 격투기 선수 된 거였어요. 네. 그럼 석현이는 학창 시절에 어땠어? 저는 사실 초등학생 5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논 적이 없고 거의 이제 수업 마치면 바로 운동 가고 이런 이제 스케줄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무서운 선배들이 없어서 조금 편하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근데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 중학교 때는? 예 그럼 자기가 무서운 사람인 거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서운 사람인 거야. 그건 아니었어? 예 그건 문자 같은 거 안 받았냐? 아 진짜 경주대 가서 없어? 장문에 물론 맞습니다. 아 그거 없어? 예. 그거 삼보 챔피언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사실 한국 이제 최초 삼보 네, 챔피언. 네. 제가 유일하게 이제 챔피언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배운 적은 없고 따로.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격투기 하다가 이제 경험을 쌓으려고 나갔는데 러시아 소치에 가서 뭐 그런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가 다 제압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하나만 건드리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너무 별로야. 내가 얘기할게.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이거는 예. 가만히 들으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컴뱃 삼보는 글러브를 끼고 타격이 됩니다. 박치기도 있고 예. 넘기기 되고 쪼르기 되고 종합격투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석현 선수가 유도했었던 격투 선수니까 제의가 와서 한번 경험사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생각보다 큰 대회인 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챔피언 된 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강원 선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다들 바빠가지고 못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삼보 잘 몰랐는데 이제 예. 우승하시면서 삼보 알게 된 사람도 많잖아요. 예. 좀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슈가?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이게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 체육관 사람들 20명이 다 해요. 그러니까 20명이 다 알면 굉장히 이슈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희 쪽에서는 엄청 이게 핫 이슈여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서 이게 그래서 항상 저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우리들 사이에서 막 얘기를 해도 우리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대단하긴 한 거죠. 거기서 챔피언 돼가지고 금메달 따고 하루에 5번 그 토너먼트로 싸웠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토너먼트 했는데 5번을 싸웠다고 합니다. 하루에. 와 올라갈수록 그냥 더 세지는 건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토너먼트가 이기니까 올라간 거지. 근데 5판을 뭐 연달아서 이겨버려가지고 근데 원래 본인이 얘기하는 거 조금 약간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되게 따박따박 본인이 그냥 다 얘기해 지금 빨리 다 얘기해. 마치 나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뭐 유도로는 특별히 뭐 없었잖아요. 아 유도는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전국대 1등 2번 정도 하고 2번 정도가 아니고 2번이잖아. 예. 딱. 정도는 대충 10번 정도일 때 예. 정도란 말을 붙이고 2번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으로는 2번이잖아. 2번 정확하게 하고 대회는 수십 번 나가는데 대회는 몇 번 나간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2번 정도 우승하고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삼보 대회도 이제 2번 우승. 아까 얘기했잖아. 세계 제가 한 번만 얘기했어요? 아, 두 예, 번, 두 번 번이구나. 세계 2번 나갔어? 예, 2번 우승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예. 2번 우승. 삼보 대 어디 가서? 러시아 한 번 더 갔어. 그리고 러시아 2번 갔어? 예, 2번 갔어. 2번 우승했다고? 예, 예. 그건 뉴스 안 근데 나왔는데? 한 개는 조금 그 세계 대회이긴 한데 좀 작은 거? 예, 그렇게 이슈가 안 된 거고. 두 번째 딴 건 완전 그냥 거의 뭐 올림픽보다 더 위다 이런 말이 있긴 해요. 제가 올림픽보다 말 실수하지 마. 올림픽보다 더 메달 따기 힘들다. 세계 선수권이 이런 말이 예, 살짝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나오시니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다이게, 다이게. 다이게. 그리고 너 있어? 그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치하지만 남자들끼리 막 술자리 하면 팔씨름하고 이러잖아요. 팔씨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팔씨름 좀 세가지고. 요것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래? 오. 이거요? 제가 하나 이겨보려고 좀. 야, 이거 뭐예요? 펀치. 예. 오. 그냥 미니 펀치. 아, 예. 이게 있어요? 난 이거 진짜 못하거든. 그래서 누구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 그래요? 나부터 한번 예, 해봐. 예. 이거, 잠깐만요. 이거 해가지고 1등이 꼴찌 때리기 할까요? 아니면 꼴찌가 다 맞게 할까요? 아 이것도 연습해? 너희들? 하진 않죠. 우리 이거 하진 기본적으로 않죠. 네. 좋아. 아니 잠깐만. 60점 드릴게요. 아니야 60대, 그냥 60대 그냥 있으니까. 정정당당히 예, 예. 오. 1등이 꼴찌 한 대 좋다. 때리기. 네. 너무 좋다. 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어. 한 번 기회예요? 단 한 번. 띵 하면은 하시면 됩니다. 빗 맞으신 거. 380. 380. 높은 거예요? 모르겠어. 자. 아, 저요? 저는 근데 좀 해가지고. 해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인데? 아, 왼손잡이인데. 뭐야? 아이씨. 야. 이게 좀 세요, 제가. 여기 저는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점수 중에 최고 점수잖아. 제가 손 힘이 이게 좀 괜찮아요. 잠깐. 아, 고석이 형 걸렸으면 좋겠다. 띵 하면 치시면 돼요. 한 번에. 잠깐만. 예. 아니, 제자리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이러고, 이렇게 친다니까요? 아, 이거 안 돼. 뭐야?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제자리에서. 아, 제자리에서 할까요? 아, 세다. 안 차네. 551. 아 이거를 자, 해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제자리 좀. 뭐야, 이게 타이밍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디를 잘 맞춰야 되는지가 있어요. 300 몇이죠? 350. 380. 380. 380? 380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999입니다. 똑같네. 그러면 두 명한테 마시. 두 명한테 공교롭게 맞았는데. 1등이 두 명이어가지고. 공동 1등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맷집이 좋아요. 생각보다. 그럼 로우킥으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게 아닌지 뭐 하는지. 제가 한번 맞아봤잖아요. 나왔을 때. 괜찮던데? 진짜? 네. 근데 이 초크라 그러나? 좋고. 너무 궁금하지 않아? 뭐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막 이렇게 탭을 치는지. 아, 상호이가 이걸로 또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요? 초크로도. 예. 근데 이거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저는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냥 느낌만. 막 진짜로 세게 하지 말고. 계시면은. 형님 여기 앉으시고, 예, 상호가 뒤에서 이렇게.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손 이렇게 놓고. 잠깐. 마이크 조심. 자, 네. 전 제 걱정을 한 줄 이거는 알았는데. 진짜 안 아파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예. 아무 느낌 안 나지 않는데.
아니, 자, 이게 손 놓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립이 너무 잘 잡히는데 이거? 이게 탭을 안 치실 수 있다고요, 이걸? 네. 진짜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우와. 에이, 너무, 에이.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꽉 뱀이 쪼이는 느낌으로. 잠깐만, 나 궁금해. 진짜 약하게 했는데. 형님 이거 근데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쳐야 돼요. 진짜로. 근데 탭도 한 우리는 언제 기절한지를 알잖아. 이 탭에 속지 말고 기절의 지점까지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인간의 경동맥은 몇 초에 기절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3초엔 기절 안 하고 빠르면 6초, 늦으면 10초 안에 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5초까지 괜찮다고 봐야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하겠습니다. 준비. 적당히. 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이게 초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 경동맥을 쪼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프진 않고 그냥 기절하는 거죠. 스스 기절하는 거죠. 근데 진짜 아픈 거는 여기를 하는 게 사실 아프긴 해요. 이런 식으로. 아파요. 이런 식으로.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예, 아프다고요. 알았어. 진짜 목젖이 아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아프죠. 이건. 아파요. 아니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뭐 괜찮아요.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아니 괜찮아요? 안 바는 거야, 안 바는. 안 봐? 아이 안 봐는 또 제가 설명드리죠. 주관절이라고 하죠. 이 팔. 아니 뭐 홈쇼핑 하세요? 기술 여러분, 홈쇼핑 하시듯이. 이게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주관절이라고 해서 팔꿈치 사람 관절은 네. 여기 이상 펴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네. 네. 팔꿈치 관절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 딱 걸리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몸 체중으로 저희 온몸으로 이 팔을 꺾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랭이에 놓고 온몸으로 꺾어서 여기를 부러뜨리는 건데 이게 부러지기 전에 인대가 먼저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안발을 시합 때 잡아본 사람들은 딱 꺾으면 따다다닥 소리가 납니다. 선수들이 치는 이유는 고통이 없지만 이걸 버티면 그 다음은 뼈가 탈골이 되는구나. 그러면 재활도 오래 걸려서 탭을 치는구나라는 거거든요.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힘을 안 써도 탈골이 돼요. 따다다닥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탁 빠져요. 아. 예. 그 빠지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을 때는 예. 뭘 하시지 마시고 몸에 붙이고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안바가 얼마나 위험한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니 안바를 말씀하셔가지고 안바를 저희는 이게 누가 안바를 말씀하셨죠? 동료병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꺾어야 되니까 이 팔이 딱 최대한 상대방 몸에 붙여서 당기고 붙여가지고 이 팔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여기 접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위로 가야 되거든요. 손바닥 위로 가면 사람 몸이 팔이 돌아가요. 이렇게 꺾다가 탁 돌아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보는 게 가장 팔이 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하늘로 보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이걸 악수를 안 하면 그냥 꺾으면 그 힘으로 고통을 못 느끼니까 팔을 돌려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안 꺾여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하늘 보고 손목을 보조하고 무릎 모으고 당기고 여기서 팔을 당기고 몸을 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몸을. 그러고 나서 정면으로 하면 많이 못 꺾으니까 살짝 이 아래쪽으로 꺾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럼 여기서 버티면 탭을 치셔야 돼요. 딱딱딱 치셔야 돼요. 괜찮은데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안반 고통이 생각보다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하다가 타다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형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러다가 소리 나면은 뭐야 이리게 나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탭을 치실 때는 항복 의사를 상대 몸을 쳐야 돼요. 자기 몸을 치면 전 몰라요. 탭을 이러면 몰라 그냥 혀 꺾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목 같은 경우도 또 해요? 아니 그냥 발목 같은 경우 저희는 딱 이런 식으로 또 온몸을 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목을 펴면서 이걸 눌러주면 발목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들면은
버티러 몸을 들거든요. 그래서 몸을 스파링 하자는 아, 몸을 이런 식으로 못 들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파요. 이건 정확하게 아파요. 이러면 버티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건 아파요. 이거는 아니 근데 그거를 자 이건 아픕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보여주는데 뭔가 이걸 도발을 했다. 이건 좀 공격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딱 막으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차는 저 5만 원만 더 주시면 네. 이게 온몸으로 이 관절 하나를 꺾는 거라서 절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항상 대박이에요. 가끔 주짓수 배우는 사람들이 길에서 써가지고 이거를 저는 진짜 용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딱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한 3그랄. 배우셨어요? 조금 예전에. 근데 이제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주짓수 벨트에 벨트가 있고 원그랄은 될 수가 있죠. 벨트를 바꿀 때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이 승단처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그랄, 2그랄, 3그랄, 4그랄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띠로 올라가고 이런 게 맞아요, 있는데 지금 배우셨구나. 타격 쪽은 누가 좀 타격은 저희 그래플링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셋띠 레슬링 좋아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석현이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기 홍대 요 밑에 내려가면은 펀치볼이 있어 진짜 펀치볼. 펀치볼 가끔 뭐 이렇게 치던데? 잘합니다. 잘해요 펀치. 그래? 네. 저번 적이 잘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 하면서 마무리할까? 예. 네. 한번 대결 한번. 오케이 이거- 오케이. 탁밥이었는데 그 벌칙은 뭐로? 생각해보면 벌칙을 안 했네. 너가 꼴찌 했잖아. 아까 벌칙 받았는데? 어떤 벌칙?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세질 않아요 이게. 제가 사실 세봤자라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렇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겠다. 셋 중에서는 이거 해본 적 있어? 펀치볼 셋이 같이? 셋이 해본 적 없어. 셋 중에 1위를 가리는 게 더 재밌지 사실. 그럴까요? 예, 그쵸. 셋이 해가지고 꼴찌가 1등이 꼴찌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이게 로우킥이 사실 선수들이 나와서 운동 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선수 건드리는 느낌 했잖아요. 선수가 선수 공격할 때 느낌. 그죠? 그 정도 우리 마음 부족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그냥 합리적으로. 진짜. 대박 괜찮아요. 미래는 괜찮아. 진짜 로킥 세게 맞아도 저희는 고석현 선수 때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희는 온몸이 무기라서 어떻게 맞아야 좀 몸에서 버티고 수십 대를 맞아도 버티는데 아무리 연습이라 해도 이 정도로 아프면 사실 협동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때리는 거는 버텨? 아예 안 아파요. 느낌이 안 난다고. 제가 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다리 다칠 수 있어. 그럼 우리 그게 걱정이에요. 때리다가 무릎 나가요. 그래? 온몸이 무기라고 봐야 돼. 아예 홀바디즈 웨폰이라고. 때리다가 다쳐. 무릎 나가. 여기 내려졌다. 하나 차지만 저희 셋이 경쟁에서 1등이 꼴찌 어떻게 뭐 로우킥. 두 분이 세서 이긴 사람 빈다고. 제가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난 뭐 해본 적은 없지만 나 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럼 셋이 붙고 그쵸. 우리 둘이 붙고 제가 먼저 하는 게. 오케이. 한 손으로 해야 돼요? 형이요? 한 손 이렇게 하는 거안 돼요? 안 돼. 이길 수 있어요. 잘못 말했는데. 8,950은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1958 한번 연습 한번. 오, 여기를 정확하게만 잡았어요. 모두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 그럼 저도 8,950이에요? 진짜 세, 진짜. 자 상욱이
노킥이야? 야, 또 생각할게요. 동력할게요. 동력. 오. 9760. 아, 옷 안 벗어도 돼? 벗어야죠. 저는 후로 때립니다. 후로 받으면 될것 같아요. 후로. 야, 우와, 빨랐다. 여기 받는데, 내가 받는데. 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빈 마시면 안 된다고. 자, 석현이. 야, 너 갈비 안 좋잖아. 무리하지 마. 무리 안 하고. 아이, 뭐 갈비 안 좋다. 갈비 나가. 또. 오, 갈비 괜찮아? 아, 진짜 큰일 났다. 1등이다. 그거 뒤야? 뒤야? 다시 한번 기회 얻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은, 자, 그럼 1등 때리기로 했으니까. 아, 잠깐만, 어떻게 해? 아! 그 자세 한 번. 알겠습니다. 와, 진짜 찼다. 바로 찼다. 야, 그래도 엉덩이로 막아내네. 어? 맞아보시래요. 아! 세게 쳐야지, 웃기니까. 안 웃겨. 안 웃겨. 저기가 왜 이러지? 그런 에피소드를 다 얘기하면은 조회수 1000만 나온다. 1000만. 요새도 그럼 대실 이런 거. 아 왜 앉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술도 한 잔 안 먹고. 남자들 이렇게 불알이 아이고 원래 사석에도 씨브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수정방의 난자완스가 굉장히 임신을 준비. 저희 정자에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정자에 앉아서 맞네. 남자완스의 수정방을 먹으면 이야. 에라 모르겠다 오늘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 무조건 19금이지. 많으세요? 이거 돼요? 지금 이 짠 한 잔에 짠한 영과 한 잔. 그 한 잔으로 하루의 마무리 또 시작으로. 짠 소리에 짠하기도 짠되기도 모두 묻고 한 잔에